나는 알러지가 없는데 나는 뭐 알러지 치료할 것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암 환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본인의 암세포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나의 몸은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암 환자분의 핵심적인 치료 방향은 자기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원인 불명의 난치성 질환이 알러지 질환인 줄 몰랐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경화나 암, 자가 면역 질환, 각종 호르몬 질환과 정신과 질환이 이르기까지 알러지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질병들이 어떻게 알러지 치료로 보존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한 구독자께서 유방암도 알러지 치료로 보존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알러지 치료를 시작했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는 다양한 병기의 암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알러지 치료로 도움을 드려서 완치나 관해에 이르게 해드린 분들도 꽤 있었고요. 너무 늦게 오셨던 분들이라도 고통스럽지 않게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에서도 알러지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방암 이야기를 해보려다가 유방암 한 종류가 아니라 암에 대한 전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항암 클리닉 영상을 먼저 올려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명쾌한 최원장은 암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암과 연관된 물질이나 에너지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 면역계가 암세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 면역작용을 일으키는 인체 내 물질과 영양성분의 알러지가 있으면 암과 싸워내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발암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이것들을 해독하고 배출해야 되는데 이런 발암물질에 알러지가 있으면 이런 해독 과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클리닉 초창기에는 이렇게 암과 연관된 물질 대사고리의 오작동을 찾아내고 정상화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알러지를 치료해주면 암의 증상과 통증이 제어가 되면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러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암의 관해 사례도 생기고 암의 완치 판정을 받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자, 여기서 나는 알러지가 없는데 나는 뭐 알러지 치료할 것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암 환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본인의 암세포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거의 99.99%일 것입니다. 살다 자기 암세포에 알러지가 있다는 소리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암 환자분들 조직검사 때 떼어낸 자기 생금 조직 있으시죠? 병원에 대여 신청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그것으로 바이아를 만들어서 알러지 검사를 합니다. 물론 저는 이미 각종 암의 병기별 암세포 바이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초진검사 때 암세포 슬라이드를 가져오셔서 직접 검사해보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기 암세포 조직 바이아를 손에 쥐고 근육 반응 검사를 해보면 근육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운동을 하셔서 힘이 장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살짝 손끝으로만 밀어도 힘이 없어서 팔이 뚝 떨어집니다. 자기 암세포에 알러지가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 나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정상적인 면역 기능으로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몸은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것이 암세포 알러지 금사 양성 반응의 숨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암이 없는 사람한테 똑같은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근육도 없고 힘도 약하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보통 사람, 이분이 암세포 샘플을 손에 쥐고 근육 반응 검사를 해보면 이분은 전혀 팔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손에 어떤 암세포 샘플을 쥐었던 알러지 검사에서 힘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암세포에 알러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암이 잘 제어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상인들 몸에서도 암세포는 매일 생겨나는 종입니다. 암 환자분들과의 차이는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암세포를 매일 잡아먹고 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암 환자분의 핵심적인 치료 방향은 자기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암수술, 항암치료 다 하시고 회복하신 암 환자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물리적으로는 암이 다 나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는데 가족분들이 그분을 모시고 오셨던 거죠. 나는 멀쩡한데 암 다 나았어요, 내가 치료를 왜 또 받아야 하죠 하고 이렇게 제 앞에서도 역정을 내시는데요. 이분이 만약 본인이 수술 받기 전에 떼어낸 암세포 조직으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자, 이분이 암 선고를 받게 된 원인이 있겠죠. 수술로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후에 항암 치료도 잘 받았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암이 생긴 원인이 다 해결이 됐을까요? 만약에 이분이 암세포가 계속 증식할 수밖에 없었던 몸속의 환경 자체를 다 바꾸는데 성공하셨다면, 만약에 암 선고 이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나 인간관계, 식습관, 주변의 환경까지 자기 삶을 온전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암세포의 알러지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암을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신체 환경을 회복했다는 뜻이고, 이런 분들은 암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에게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저에게 오신 분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냥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암이 다 나았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암세포는 계속 또 생겨납니다. 그냥 눈에 보일 만큼 커진 암조직은 잘라낼 수 있겠죠. 항암요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세포들까지 다 죽었을 거라고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암세포들은 그래도 또 생깁니다. 암세포가 증식하는 환경 자체가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의 면역계가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도 과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쾌한 최원장 유튜브를 많이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암세포 알러지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와 싸우는 것은 솔직히 나중의 일이고요.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환자분의 몸이 먼저 인체 대사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잘 흡수하고 잘 배설하고, 또 흡수된 영양물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면서 몸에 힘이 나고 인체 면역 기능이 잘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잘 돌아가야 암세포와 싸울 힘이 생기죠. 그러면 다들 물으세요. 어떤 한약을 처방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명쾌한 최원장은 기본적으로 한약을 써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약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러지 치료를 먼저 합니다. 음식과 영양소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기의 흐름과 충돌하지 않고 경락과 오장육부를 잘 돌도록 돕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최원장은 가장 먼저 단백질, 칼슘, 비타민C, 비타민 B, 당류, 철분, 이런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를 검사하고 치료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계란 유제품, 야채나 과일, 설탕 등의 당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를 드시고서 소화가 잘 되고 기력을 차릴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바로 우리가 먹은 것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이것이 잘 돼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인체에 자연적인 항암 작용이 잘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 되고 난 후에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게 바른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알러지 치료만 하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암에 대한 표준 치료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암을 이기고 살아나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죠. 그래서 수술이 적합하다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술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항암제나 방사선 파장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물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에 알러지가 있다면 효과는 적게 나고 부작용은 심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치료 중일지라도 반드시 알러지를 체크하고 있다면 치료하기를 권고합니다. 또 수술과 항암까지 다 끝냈는데 후유증이 심하게 남은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암이 없다고 하는데 체력의 회복이 더디어서 정상생활로 돌아오시기가 힘든 분들, 암 치료를 하면서 사용했던 마취제나 진통제, 항생제 등의 약물이나 항암제나 방사선 등에 대한 알러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투여하는 모든 약물들은 그 자체로 강한 발암물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정상세포의 유전자를 파괴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는 내성이 생기고 다른 항암제를 찾아야 되고, 그러다 언젠가는 어떤 약도 듣지 않을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암 치료 후유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존엄을 지키면서 마지막을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러지 치료는 고통을 줄여주고 부작용을 완화합니다. 항암제의 독성을 배출하고 해독함으로 억눌린 몸의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을 만한 치료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알러지예요. 감정 알러지는 또 뭐예요? 모르시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감정에 대해서 훨씬 예민하고 불쾌하게 여기며 신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감정 알러지죠. 암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공포, 불안, 원망, 후회, 두려움, 걱정 같은 감정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암세포에 좋은 양분이 됩니다. 암 환자들은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24시간 내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몸은 무의식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파괴된 세포와 장기가 재생될 힘이 부족합니다. 시작은 암이었지만 나중에는 암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암과 제대로 승부를 해보지도 못하고 두려운 감정에 매몰돼서 그대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감정 알러지를 치료해줘야 합니다. 공포뿐만 아니라 불안, 원망, 후회와 같은 감정도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런 감정 문제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암을 이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암 환자는 모든 알러지를 치료해야 합니다. 즉,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 코로 들이마시는 것, 몸에 주입되는 것, 여러분이 접촉하는 모든 물질에 알러지가 있는지 체크하고 치료할 것입니다. 또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도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오장육부, 신경계와 자기의 암세포에 대해서 알러지를 검사하고 치료할 것입니다. 또 스위치가 켜져 버린 암 유전자의 알러지도 치료해서 암세포를 자꾸 만들어내는 체질을 교정할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건강을 위협하고 암을 재발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다 통제할 것입니다. 이렇게 암과 연관된 알러지를 치료하면서 암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아주 좋아집니다. 치료받던 병원에서도 신기하게 생각할 겁니다. 항암치료를 하는데도 머리카락이 거의 안 빠졌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그분은 저하고 둘이서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17년 전에 치료했던 유방암 환자인데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나서 준비를 위해서 알러지 치료를 하다가 암이 줄어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러지 치료라는 희망도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명쾌한 최원장의 암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고요. 명쾌한 최원장의 항암 알러지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질문에 맞춰서 좀 더 자세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